40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아시아 경기대회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아시아 게임 가는 길을 통해서가 아닐까요?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의 종목 중 화려함의 극치인 댄스 스포츠와 선수들의 두뇌 플레이가 승패를 결정짓는 e스포츠. 두 종목을 아시안 게임 가는 길을 통해서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 가는 길 MC 이결입니다. 어느덧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5월이 찾았습니다. 곧 2013년 인천 실내무대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시안게임의 입장권 예매가 시작됐고 메인 등록센터를 개소해 벌써부터 대회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사전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도 한몫해야겠죠. 오늘은 2013년 인천 실내무대 아시안게임의 두 종목인 댄스 스포츠와 e스포츠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파워풀하게, 때로는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 댄스 스포츠. 여성스러운 아름다운 성과 파워풀한 남성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댄스 스포츠는 과연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댄스 스포츠는 15세기에서 16세기 궁중에서 사교를 위해 만들어진 궁정 댄스가 18세기경 사교와 오락의 목적을 두고 볼륨 댄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뒤 e스포츠와 예술적 요소가 가미되어 국제대회의 경기 댄스로 변화해 지금의 댄스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과 21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및 국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의 댄스 스포츠 경기 운영과 시스템을 미리 점검해보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열리는 월드 댄스 스포츠 페더레이션 세계 오픈 선수권 대회는 댄스 스포츠 종목으로 본다면 단순한 국제 경기대회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아시아 경기대회 실내 무도 대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열리는 대회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어떤 점검 대회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이 걸려있는 만큼 참가 종목과 선수들도 다른 종목에 비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 정확한 시스템과 원활한 경기 운영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 댄스 스포츠입니다. 때문에 경기가 열리는 내내 종목 담당관을 비롯한 경기 운영팀은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꼼꼼히 경기 운영을 체크하며 아시아 경기대회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크게 스탠다드와 라틴 두 종목으로 나뉘고 스텝에 따라 각각 5개의 세부 종목으로 다시 한번 나뉘는데요. 스탠다드 댄스의 경우 왈츠, 탱고, 퀵스텝, 슬로우 폭스트롯, 파이브 댄스 등 이렇게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악에 따라 자유롭게 바뀌는 선수들의 유쾌한 리듬과 몸짓, 그리고 경쾌한 스텝이 특징인 라틴 댄스. 라틴 댄스는 과연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스탠다드 댄스와 마찬가지로 라틴 댄스도 총 5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나고 빠른 스텝이 인상적인 파소 도블레, 브라질의 민속춤인 삼바와 열정적인 댄스 차차차, 그리고 격렬하면서도 조금은 선정적인 춤인 자이브, 마지막으로 파이브 댄스까지 음악과 스텝에 따라 이렇게 라틴 댄스의 종목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와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 댄스 스포츠 종목에서 수많은 메달을 획득해 댄스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과연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몇 개의 메달을 획득하게 될지 벌써부터 우리나라 댄스 스포츠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약 50여일.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이 열심히 대회 준비를 한다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멋진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경기대회 성적으로 봐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라틴 종목 대표로 선발된 장세진, 이혜인 선수.
특유의 파워풀한 몸짓과 현란한 스텝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댄스가 이 선수들이 선보이는 댄스의 특징입니다. 일단 올해 가장 중요한 경기였어요. 국가대표 이제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국가대표도 선발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부담감이 조금 많았던 대회였는데 그래도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훈련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준비한 만큼 보여줄 수 있어서 뜻깊었고 보람차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꿈과 희망이 생긴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개최된 댄스 스포츠 경기 대회는 그동안 대회를 위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빛났는데요. 선수들의 몸짓과 스텝 하나하나가 객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도 무사히 진행되어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총 12명의 선수가 선발되었는데요. 선수들의 멋진 댄스 실력에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가 벌써 시작된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잦은 부상과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왔던 남기용 이다정 선수. 라틴 댄스 국가대표로 선발돼 어느 때보다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파트너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결과 가지고 가는 거 너무 좋고 이번에 국가대표 돼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 화이팅! 그동안 수많은 댄스 스포츠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댄스 스포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우리나라 댄스 스포츠의 매력과 실력을 아시아에 널리 알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금빛 레이스가 예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e스포츠. 오늘 스타크래프트 종목에서는 2명의 선수가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고요. 오늘 2명 뽑힌 선수들은 본선 때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 선수들과 본선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e스포츠는 우리가 흔히 혼자 즐기던 게임이 인터넷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지금의 e스포츠 형태로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지금은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라는 국제대회가 2001년도 정도부터 계속 매년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 경기에서 대부분의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매년 종합 우승은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스포츠는 게임에서 문화 콘텐츠로 발전된 종목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활발히 전개됐던 1998년 이후 e스포츠의 발전이 가속화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 있었던 스타크래프트2 선발전에서는 총 32명의 선수가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국가대표 자격을 얻게 되는, 즉 1위를 차지한 선수는 바로 김유진 선수. 김유진 선수는 경기를 치를 때마다 쟁쟁한 선수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생애 첫 국가대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물론 잘하지만 저는 저희 나라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제가 뽑힌 거기 때문에 꼭 좋은 성적 거둬서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을 만큼 그야말로 탑 클래스라 할 수 있는데요. 2009년 실내 아시안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할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그야말로 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e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대회에서 우리나라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벌써부터 대단합니다. 이번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은 개인전은 스타크래프트, 철권 이런 2개의 종목에 나가고 단체전은 스페셜포스, 리그 오브 레전드는 2개 종목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4개 종목 모두 한국 선수들이 좀 상위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4개 종목에서 메달은 획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총 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e스포츠. 선수들이 지금처럼 해온 대로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제 실력을 발휘한다면 좋은 성적도 문제 없겠죠? 아시안게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심판 등이 착용하게 될 유니폼 14종 34품목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어떠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15일 OCA의 알사바 회장을 비롯해 문화체육부 장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인천시장 등 관련 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 유니폼 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유니폼 발표회에서는 2013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의 자원봉사자, 심판, 경기 운영 요원 등이 착용할 유니폼 14종, 34개 품목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유니폼의 특징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모던한 이미지와 아시안인들의 인종, 문화의 특징을 아우르는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날 유니폼 발표회에서 공개된 유니폼은 후원업체의 디자인과 조직이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봉 디자이너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는데요. 공개된 유니폼은 세계 패션의 흐름과 대회 상징성, 실용성을 동시에 겸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동안 직종과 기능을 용이하게 식별해 원활하고 질서 있는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상용 유니폼의 특징은 한복의 겹침과 한지의 은은함을 모던하게 표현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살리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 선수들의 메달과 꽃다발 운반을 담당하게 될 시상식 도우미. 시상식 도우미들은 우리나라 전통미가 살아있는 한복과 한지의 미가 은은하게 표현된 한복 스타일의 유니폼을 입고 시상식장을 빛낼 예정인데요. 기성복 같은 유니폼이 아닌 우리나라 특유의 여성스러운 선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살아있는 형태로 제작돼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 내내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입어보고 싶을 만큼 정말 예쁘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 백의 민족의 은은한 화이트 컬러를 잘 소화하면서도 저희 색동의 문양들이라든지 인천대교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을 잃지 않고 잘 담아서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회 당일에서는 정말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경기대회의 전체적인 컨셉트, 패션의 흐름, 그리고 실용성까지 생각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시아 경기대회 유니폼. 수많은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각 분야의 유니폼이 멋지게 완성된 만큼 대회 기간 동안 유니폼이 경기장 곳곳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일단은 워낙에 굉장히 뜻깊은 행사고 이렇게 또 크게 주최하는 거라서 좀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 좀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 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 이름은 바로 심권호. 전 레슬링 국가대표 심건호 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레슬링 매력이나 심건호의 모든 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방송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새 조금 레슬링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 그쵸. 그거 때문에 또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에 반해서 레슬링 선수가 돼야겠다라는 걸 느끼셨나요? 일단은 레슬링을 처음 할 때는 조금 이제 훈련이나 네. 이런 게 좀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 레벨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레슬링 전신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짐승하고 그러니까 산짐승이나 들짐승 같은 이런 짐승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레슬링이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매력? 수많은 대회를 거치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메달 어느 거예요? 저는 2000년 시드니 네. 메달이 참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96년도 때도 똑같고 모든 메달이 다 값진데 그거는 뭐냐면은 정말 즐기면서 운동을 한 메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뭘 하든 간에 다 안 된다고 하고 나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나오자.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보여주고 나오자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경기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그레코 로만형 54kg에 출전한 심건호. 당시 결승전에서 세계 선수권 우승자였던 쿠바의 강호 라자로 리바스 선수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단 한 차례 얻은 패시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쿠바 선수에게 두 차례의 패시브를 내줘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했지만 특유의 수비력으로 결국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역시 전설의 선수답죠. 2014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선수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요. 아시안게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네. 큰 대회인데 세계 선수권하고 이제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은 조금 단계가 네, 좀 좀 낮는 낮죠. 몇 단계가 낮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가서 그냥 메달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아시안게임 얼마 안 네. 남았잖아요. 가장 기대되는 기대주 누군가요? 기대주는 작년에 땄던 김현우 선수. 그러면은 전 이제 메달을 따고 좀 약간의 메달 딴 사람들이 약간은 도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쵸.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도태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리고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 같은 경우를 우승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지면은 그렇죠. 이겨도 본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 집중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부담스러울까봐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줘야죠.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주니어도 데리고 가면서 마음이 많이 가는 선수예요, 또.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에서 이제는 방송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후배들한테 원하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지금부터. 지옥 같을 거니까 그거를 조금만 참으면은 나중에 진짜 평생 운동하면서 평생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아시안게임 정도는 그냥 나가서 가지고 와라. 알았지?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 안내해드릴 오늘의 인천의 명소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시립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진 곳으로 각종 유적들과 유물들, 그림과 공예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의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를 만나보시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인천시 연수구 옥년동에 자리한 이곳은 바로 인천시립박물관입니다.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인천의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인천의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시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에는 이처럼 다양한 상징물과 각종 야외 전시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 방문객들이 관람 도중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전시장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 시립박물관은 1946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 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유산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박물관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 내부는 이처럼 각종 인천의 전통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트의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인천을 찾는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인천의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아두었는데요. 인천의 각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시대별로 전시해놓은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레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통문화와 개항 이후 유입된 근대문화 그리고 산업화의 현대문화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는 공예실과 시화실, 기증실, 역사실 등 다양한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8.15 광복 이전까지 인천의 각종 자료와 귀중한 유물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항으로 밀려드는 다양한 서구 문물의 기점에 서 있던 인천을 통해
실화를 겪은 한국 근대사를 이곳 시립박물관의 각종 유물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아래 최대 호황을 누리던 시기의 인천거리의 모습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천으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대적 특징을 역사실, 공예실, 서화실 등 4개의 전시실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 등과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역사실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사실 1층에는 경서동 출토, 녹청사를 비롯해 강화 선두리 출토의 도기와 창구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도자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도자기를 통해 고려시대 도자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역사실 2층에는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인천의 옛 모습과 교육기관의 자료, 개항 이후의 인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예실에는 삼국시대의 토기로부터 고려 청사를 거쳐 아름다운 성과 색상이 특징인 조선 백자, 분청사기 등이 전시되어 있고 조선시대에 제작된 불상과 보살상, 각 일구식과 중국 명대에 제작된 청동관음보살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동관음보살은 시대를 거스르는 명품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화실에서는 조선시대 회화와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산수와 화조화, 사군자 등 다양한 장르의 회화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세황, 이하응, 정수영의 작품들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처럼 인천시립박물관에는 인천의 역사를 각종 유물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특히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2013년 인천 실내무대 아시안게임의 두 종목 중 멋진 댄스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댄스 스포츠와 선수들의 두뇌 플레이가 매력적인 e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2013년 인천 실내무대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실내 스포츠와 스포츠 선수들의 화려한 경기를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그날까지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